조태현 국정원장의 얘기가 홍정원 전 차장의 증언을 뒤집을 만한 그런 영향은 없다고 보시죠? 저는 그런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메모가 1, 2, 3, 4가 나오고 실물로 존재하고 또 부관도 있고. 그러니까 뭘 건드리는 거냐면은 그 홍장원 이분의 그 증언에 아주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나 또는 불명확한 부분들 그거를 걸어가지고 증언 자체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실체 자체를 갖다가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이걸 이분들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변호인단에서도. 오히려 뭐냐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헌재의 그 심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쪽으로 공격하는 소재로 좀 사용하는 측면이 좀 강해요.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15분쯤 뒤 홍장원 전 1차장은 조태용 원장을 만나기 위해 차로 3분 거리인 국정원장 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10시 46분 이곳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첫 통화를 했고 7분 뒤인 10시 53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 전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한 10시 58분엔 홍 전 차장이 국정원 본청 현관을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기록됐는데 메모 움직임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1시 6분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세 번째 통화 장소는 자신의 사무실이었다고 조 원장은 밝혔습니다. 공토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를 썼다면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이라며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통화도 전에 체포조 메모를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정에서 말씀을 하시길 12월 6일 날 한동훈이 이제 관저로 와서 자기가 홍장원 그 해임 그 인사에 재가를 하면서 보라고 내가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하겠냐. 내가 하겠냐. 12월 6일 그 해임 안건이 재가건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날 한동훈 대표가 관저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보는 앞에서 홍장원에 대한 해임 재가를 결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롯한 그 명단을 자기가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증이다라는 거죠. 홍장원 1차장한테 명단을 직접 불러준 건 아니에요. 잡아들이라는 얘기만 한 거고 명단은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첩사령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예. 이번 그 계엄 사태 논란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국회 헬기 착륙하는 장면하고, 그죠? 그 국회 안에 들어가는 장면, 군인들이. 그리고 물적으로 나온 게 이 메모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증언만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메모가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니까 사람들이 계엄을 실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한동훈 대표까지 집어가 있으니까 야 이건 너무 정치적인 계엄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세에 지장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이 사건이 나자마자 민주당에서 한 것은 1분도 그 생각해보지 않고 내란 몰이로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분위기를 어마어마하게 뭐 극악무도한 일로 이거 뭐 몰고 가는 과정에서 그 메모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지는 국민들로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주제예요. 그게 뭐 법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결국은 그 내란 혐의는 또 뺐잖아요. 나중에 탄핵 소추에서. 그때 그 초반의 상황, 우리가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을 뺀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거, 우리 낚시 당한 거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번에 탄핵 심판할 때 내란죄를 뺀 거는 민주당에서 시간을 좁히려고 한 거거든요. 내란죄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확인해야 될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술적으로 뺀 거지.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메모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는 이건 뭐 굉장히 다툴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게 과연 누가 어떻게 작성이 됐고 그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지는 그 정도는 명확하게 좀 가려줘야지 그 중대성을 가림에 있어서 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뭐 그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적었대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물증으로서 아주 독보적인 거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 측의 이 얘기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홍장원 1차장의 심정이 어떠냐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해군 제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 블랙 요원으로, 대북 공작 요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뼛속까지 보수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지금 민주당의 뿌락지, 윤 대통령 탄핵의 부역자,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의인으로 만들고 있고. 뭐 인사청탁도 예, 인사청탁을 했다. 술 먹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 출신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홍장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누가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저를 위해서 인사청구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이 사람을 경질한 부분을 합리화할까라는 부분을 후딱 찾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거죠.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냥 전화를 통화해서 만약에 한잔 한 것 같구나. 그렇다면 혀가 꼬였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평생 국정원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을 많이 알고 있고 대통령과 관련된 증인들 중에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에요. 김태호 안보실장의 고등학교 선배고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자주 교류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럴 생각까지도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법리적으로 논쟁을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얘기는 홍장원 씨가 나는 그분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 대통령 쪽에서 자기를 자극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계와 협박을 김두한 실장님께서 전해주신 거네요, 방송에서.